관리비를 3년간 한 1억 6천여만 원 정도를 빼돌려 쓰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종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지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대인의 거주지나 생활문화권은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기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로 인해 층간소음 분쟁, 주차장에 대한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곽경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입주자대표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공동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특히 구별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공동주택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냐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냐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제 공동주택과 이제 관련된 법규가 이제 바로 2016년 8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주택법은 이제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또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주택법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따로 이제 분리하면서 일부 이제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또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소규모 공동주택과는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이제 공동주택이 바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다른 말로는 이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규정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을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이제 구성해야 하고요. 또 주택관리사를 사무소장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또 의무화하고 있고, 관리 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이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중에서 일부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사항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의결기구를 구성해야 되는 의무로 인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된 법적 이슈는 무엇이 있는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적인 분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명예훼손, 또는 이제 업무방해, 문서 위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자주 이제 발생하는 분쟁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사적인 영역으로서는 이제 관리비 또는 이제 운영비에 대한 다툼이 있고요. 또는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 하자 분쟁 등이 대표적인 분쟁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다툼은 단순히 이제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횡령에 해당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같은 이제 임원, 간부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자주 있고, 관리비를 3년간 한 1억 6천여만 원 정도를 빼돌려 쓰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입대위 회장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외벽 균열 도장 또는 이제 방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입대 임원들에게 처벌을 했던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과 관련해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인원들이 구성이 되고 네. 회장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대위의 구성과 관련된 분쟁도 자주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동별 대표자나 회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운영이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이라면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도 제7항에 따르면 동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찬성을 하면 해임이 가능하고요. 회장이나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10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자치규약이나 관리규약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마지막으로 관리규약까지 두루 아울러서 검토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나 입대위 관련 분쟁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고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초기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임을 당한 경우에 자신이 상당히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투어야겠다라고 한다면 빠른 상담과 대응을 거쳐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또는 새롭게 선출된 자의 지위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오히려 해임을 시켜야 되는 쪽이라고 한다면 먼저 해임 사유가 명확한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법원은 동대표와 회장과 같은 입주자 대표의 임원에 대한 해임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 사유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해임 사유를 명확히 검토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해임 절차를 잘 지켰는지 즉 해임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련의 분쟁에 대한 경험도 없이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해임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경우에 자칫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셔서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 자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이나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치기구로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법령이나 규정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해결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